안녕하십니까. 알마르 샤우트의 조원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목감기가 다시 오는 것 같네요. 원래 좀 연초에 감기가 좀 걸려서 힘들었는데 다 낫는데 또 다시 목감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뭐 실업이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그 경기 침체가 좋아지면 이제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계속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왜 지금 이 상태가 되었을까? 이렇게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취업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마 다 다르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자기가 있는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가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니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적인 예로 약간 쿠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쿠팡이 한국에 상장 안 하고 미국에 상장한 건 아시죠? 그리고 요새 쿠팡의 주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나가다가 어느 경제에 관한 유튜브를 보면서 재미있는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쿠팡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보면서 투자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투자를 엄청 받은 회사가 바로 쿠팡입니다. 한국 기업인데도 한국 기업 아니죠 참. 한국계 미국인이 설립한 이제 미국 기업인데 이 로스차일드가 운영하는 펀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이제 쿠팡을 뭐라 그럴까 지원했다 그럴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스차일드가 지금 그 운영하는 펀드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그런 펀드지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다는 쌀, 메톨 이렇게 투자하는 펀드죠. 왜냐하면 그래도 왜 그러냐면 로스차일드의 자산 규모가 뭐 상상을 불허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에 사는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얻었고 뭐 재산을 뺏긴 거니까요. 또 오스트리아에서도 그 히틀러가 엄청나게 로스차일드 가문을 압박해서 거기서 많은 재산을 또 뺏었던 경험이 있죠. 이럼으로써 로스차일드는 그 이후에 자기들의 자산을 모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전합니다. 숨겼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숨겼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영국에 있는 로스차일드의 펀드인데 그 펀드가 쿠팡에 투자를 했었죠. 많은 돈을. 그것만 봐도 아하 쿠팡이 로스차일드에 엄청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말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으로 비하면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돈을 투자받았지만 그래도 쿠팡은 그 재정적 지원으로 엄청난 적자를 겪고 요새는 굉장히 궤도에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 네. 그냥 재미있게 시사적인 걸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쿠팡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쿠팡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통근 버스를 운영합니다. 출퇴근 버스를. 그런데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통근 버스를 이용하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차를 타면 자리가 널널했었다. 뭐 한 45인승, 40인승이라고 하면 그 중에 뭐 한 반도 안 찬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었는데 몇 달이 지난 상황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자리가 없답니다.
그 버스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쿠팡으로 유입된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 안 하던 사람들인데. 이걸 보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쿠팡에서 그렇게 일 안 하던 사람들이 왜 쿠팡으로 이전을 했을까? 어디선가는 일자리를 잃었거나 또는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이 일을 쿠팡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거 하나만 봐도 몇 사람이 늘은 것도 아니고 원래 반도 안 차던 버스에 가득 차서 5-6명이 그 버스를 못 타고 자기 자비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기로 유입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가 엄청 침체됐고, 반면에 이 경기 침체라는 우아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감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당신이 어디 직장 다니면 열심히 다녀라,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한국 경제가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왜냐? 한국 기업들이 자식이 능력이 있다면 경영을 맡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능하건 유능하건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 경영권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영권을 맡긴 아들들, 재벌 3세들은 특히 문제가 뭐냐면 단 한순간도 가난했던 적이 없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뜻한 대로 뭐든지 이루어졌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경영을 맡다 보니까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 경영을 맡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재벌 3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한 번도 고생해 본 적도 없고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 재벌 3세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경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경영을 못하니까 경기는 점점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차라리 망하고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생겨나면 모르는데 잘 안 망하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버티면서 경제 활력을 잃게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뒤에도 써놨지만 독일의 경제 상태가 어땠냐. 독일의 1차 대전 끝나고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알마르 샤흐트가 해결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걸 해결하고 났더니 미국의 대공황이 왔고 그러면서 굉장히 관세를 많이 유럽에 물렸고 이러다 보니까 독일에 또 급작스럽게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났더니 급작스럽게 6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알마르 샤흐트가 경제를 운영하게 되자마자 얼마 만에 600만의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죠. 그럼 실업자 문제만 해결했느냐? 진짜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막 댐을 만든다든가 아우토반을 만들어서 해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전에 독일의 경제도 굉장히 거대한 경제였는데 알마르 샤흐트가 한 4년 만에 그 경제의 2배만큼 성장시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동영상을 보셔도 되지만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나무위키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런 곳에서 알마르 샤흐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독일의 그때 당시 경제 상황과 한국의 경제 상황, 비교가 안 되게 힘들었던 독일이죠. 1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알마르 샤흐트를 보면 우리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지금 사람들이 쿠팡이 나쁘다는 뜻보다는 그런 곳으로 많이 몰리는 이 실업자의 문제,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힌트로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알마르 샤우트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읽어 보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